수행평가 있고 이러면은 알려주시고, 3학년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학년 거를 좀 소홀히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면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선행하는 게. 수행평가 볼 때 좀 잘 알려주시고, 백쪽의 전선에 대해서 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전선이라고 하는 게. 네, 아무튼 정의 이런 거는 다 아셔야 되거든요. 자, 전선. 앞에 부분 배운 게 뭐냐면 이제 기단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단. 기단은 공기 성질이 다른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걔네들의 덩어리가 뭐 어느 지역에서 생겼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요. 뭐 온도가 낮거나 아니면 기온이 낮거나 아니면은 뭐 건조하거나 뭐 습하거나 이런 거. 특히 여기서는 이제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거든요.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이 면이 있을 거예요. 면. 이 면은 전선면이라고 해요. 예. 전선면. 이 전선면이 요 지표면에 닿는 부분 있죠? 예. 여기를 전선이라고 해요. 여기를 전선. 요거는 전선면. 예. 근데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서 생기는 선. 예. 그럼 전선, 요걸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전선이라고 해요. 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그 면을 전선면. 예.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서 생기는 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공기 덩어리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따뜻한 공기 세력에 있는 거잖아. 따뜻해. 근데 이게 지나가 이렇게. 예. 지나가서 일로 지나갔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로 가게 되겠죠. 예. 여기 지나가면 그럼 차가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선면을 경계로 기온이나 습도, 바람 등 크게 달라집니다. 갑자기 뭐 바람이 막 분다던가, 추워졌어. 그 전선이 지나간 거야.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게임 하나요? 뭐 이렇게 자기장에 오면 막 죽잖아. 뭐 그런 것처럼 니네들 모르게 전선이 지나가는 거야. 전선이 통과되면 날씨가 크게 변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근데 전선의 종류는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뭐 정체전선, 크게 4개예요. 크게 4개인데, 일단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더 세력이 더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드는 거예요. 이렇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어요. 근데 찬 공기가 더 무거운 거 아시죠? 밀도 큰 거 아시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쪽을 파고 들어가. 그럼 파고 들어가면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상승기류가 생기면은 뭐 어쩐다고? 상승기류가 생기면은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구름이. 왜냐면 상승하게 되면은 압력이 감소하면서 단열 팽창하면은 이슬점에 도달할 수가 있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이 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전선이고, 이동 방향 중요한데요. 요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려져 있으면 이동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 그래서 전선에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죠. 전선의 뒤에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온난전선하고 좀 달라요.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 세력이 더 세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요. 찬 공기는 파고 들어가는 거지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뜻한 공기가 더 가벼우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이런 거는 온난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온난전선은 이게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동글동글한 거 그려져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에 요쪽이 앞쪽이 되는 거죠. 앞쪽이. 여기는 뒤쪽이 되는 거, 그쵸? 예. 온난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생겨요. 온난전선 앞쪽에 구름이 생깁니다. 예. 근데 찬 공기가 더 빨리 파고 들어가요. 찬 공기의 이동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빨리 파고드니까 빨리 상승하면서 구름이 저군형 구름이 생겨요. 상승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근데 따뜻한 공기가 좀 느려요, 더. 그럼 얘는 좀 천천히 올라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 구름. 이게 층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랭전선에서는 뒤쪽에 저군형 구름이고, 좁은 지역에, 이 좁은 지역, 이거보단 좁잖아.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리죠.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근데 층운형 구름이 생기는 온난전선에서는, 자, 온난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뭐 이슬비, 지속적인 비가 내려요.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대충 뭐 좀 아시겠죠? 다시 이제 글씨를 보면, 다 한랭전선 요렇게 표현하는 거고, 빼죽빼죽하게. 뭐 칼라면은 파란색으로 표현하겠지만 흑백이면 그냥 까말 거 아니에요. 색깔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양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요쪽이 이동 방향이에요. 이동 방향. 이동 방향도 좀 중요합니다. 그 계절에 따라서 전선 모양이 변하거나 위치가 변하거나 할 수가 네. 있어요. 그러기는 해요. 그거는 조금만 이따가 더 상세하게 하고, 전선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어떤 그 저기압의 형태가 있어요. 뭐 이동성 저기압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런 거는 조금 바뀌긴 합니다. 자, 아무튼 한랭전선은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하여 따뜻한 기단을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급한 이유는 얘가 더 빨라요. 빨라.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저군형 구름이 잘 생기며 전선의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이해가시지요? 네. 온난전선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동 방향은 이쪽이고요.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쪽으로 이동하면서 찬 기단을 타고 올라간다. 온난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층운형 구름이 생기며 앞쪽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되시겠죠? 자, 폐색전선은 이게 사실은 이게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한꺼번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런 것처럼 여기 봐봐요. 이걸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랭전선 생겼지? 이거 온난전선 있지? 그쵸? 근데 얘가 빨라, 한랭전선이. 그러면 이게 가가지고 얘를 따라잡아, 얘를 따라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생기는 게 폐색전선인데, 자, 폐색전선은 요게 따라잡은 거예요, 얘가 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형성된 지역에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 두 전선이 겹치는데, 이때 생기는 전선을 폐색전선이라고 한다. 정체전선은 특히 이제 장마전선 같은 건데요. 자, 초여름이 되면 좀 차갑고 건조하고 뭐 습한 기단 쪽이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 이 북태평양 기단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얘는 차가운 공기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서, 요게 지금 방향이 따뜻한 공기 온난전선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이해가시나? 온난전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 한랭전선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요렇게 좀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 거야. 기단의 세력이 거의 비슷하여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초여름의 장마전선이 정체전선의 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가 어떻게 오냐면, 자,
한랭전선에서는 뒤쪽에, 봐봐요. 한랭전선은 뒤쪽에 소나기성 비. 자, 한랭전선의 뒤쪽에, 뒤쪽에 소나기성 비. 온난전선의 앞쪽에 넓은 지역 비. 온난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 비. 여기만 비가 잔뜩 오는 거예요. 여기는 비가 안 와. 만약에 여기 제주도가 있다. 제주도는 날씨 맑은데 여기는 막 비 잔뜩 오는 거야.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장마전선이 이렇게 걸쳐 있다. 그럼 뭐 북한 쪽엔 비가 많이 내리고 남한은 비가 안 오고 이래요. 네. 뭐 여름에 이제 놀러 갈 때 그럴 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장마철이 될 때쯤 이제 뭐 그 중간 정도 이렇게 놀러 가면 서울은 비가 잔뜩 오는데 남부지방은 비가 안 와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베리아 기단은 고위도 대륙에서 발생하여, 그러면 고위도면 차갑고 대륙이면 건조, 맞아요? 그쵸? 그래서 한랭 건조, 저번주에 했지만 한랭 건조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 겨울철에 날씨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한랭전선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쌓였다 이거야. 쌓을 적이죠. 구름이 쌓여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온난전선이 옆으로 퍼져 있습니다. 층운형 구름이 잘 생긴다. 어떤 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의 소나기성 비, 한랭전선 말하는 겁니다. 한랭전선의 뒤쪽에서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자,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요거 다시 또 써먹을 거고요. 요거를 요 뒤에 써먹을 거고. 자, 기압과 날씨. 자,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는데, 고기압은 뭐 고기압이니 저기압이니 이런 거는 다 그 지표면에 있는 사람 기준이야.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공기가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공기 많겠죠. 공기 많으면 고기압이에요. 공기가 막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압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많으면 여기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근데 상승기류가 생기는 지역은 올라갔으니까 여기 공기가 없겠죠. 없으면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근데 구름은 항상 상승기류가 있어야지 생기기 때문에 저기압이 날씨가 흐린 거야. 저기압이. 저기압이 날씨가 흐린 거예요. 고기압에 구름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원래 고기압일 때 날씨가 맑아요. 저기압일 때 날씨가 흐리고. 그리고 고기압이라는 거는 여기 공기가 많다라는 소리고, 저기압은 공기가 적다라는 건데, 바람은 공기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야.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압이면 공기가 많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게 그냥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자,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중요한데, 니네 물 같은 거 이렇게 뭐 세면한 다음에 물 이렇게 수채구멍이라고 하나요? 그거 열면 어떻게 돼? 물이 그냥 이렇게 쭉쭉 나가? 이게 돌면서 나가잖아. 이렇게. 이거 자전 때문에 그래. 지구 자전 때문에 사실. 자전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면서 나가거든요. 자, 근데 저기압이면 불어 들어와야 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와요. 이거 중요한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옵니다. 저기압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러니까 저기압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불어 들어온다. 태풍도 이래서 이런 거야. 태풍도 이렇게 생기면서 조금 이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기압이 날씨가 흐리다. 바람의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자, 온대 저기압. 온대 지방에 생기는 저기압.
중위도 지역에서는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온대저기압이라고 한다. 뭔 소리 하는가 싶죠? 여기에 설명이 좀 있긴 한데 104쪽 먼저 보고 하자. 103쪽은 되어 있죠? 103쪽 되어 있죠? 네, 104쪽에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 얼음을 잔뜩 놔뒀어. 그럼 여기 공기는 좀 이게 차갑겠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여기는 따뜻한 공기지. 이 칸막이를 열어. 예. 그럼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예.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런 건 전선면. 이 전선면이 전선과 닿은 지표면과 닿은 부분은 전선. 이해 가시죠? 이렇게 전선이 생긴다. 이거를 이제 물로도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찬물하고 따뜻한 물이 있어. 여기 칸막이를 열어. 그러니까 찬물이 아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게 전선면, 여기는 전선. 이해 가시죠? 그 확인 문제 1번, 2번 한번 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이제 전선 형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맞지요. 온도가 다른 공기가 만나면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다릅니다. 바로 섞이지 않는다. 이게 층을 이룬 거니까 바로 섞인 거는 아니죠.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간다. 아니죠.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깔리고요. 전선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서 형성이 되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하고 온난전선은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 들어간다. 예. 근데 이게 뭐 주어가 중요한 건데 온난전선은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거. 뭐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게 좀 달라.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요. 이제 한랭전선이 이거죠.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디귿 리을은 서로 바뀌었습니다. 기역 리을은. 옆에 105쪽에 다시 봐봐요. 자, 그러니까 온대 저기압이 왜 생기냐인데 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요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남쪽이 더 따뜻하죠. 그거 아시죠? 남쪽이 더 따뜻하고 위에가 이제 북쪽이 더 차갑죠. 원래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출렁출렁 지나가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아주 균일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 온도차도 나고 어떤 지형의 변화도 있고
이러면 얘가 이렇게 파동처럼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그럼 봐봐, 한번 봐.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그쵸?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다니니까 찬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쵸? 찬 공기가 내려오는 데가 뭐야? 한랭전선. 따뜻한 게 올라가는 게 온난전선. 그쵸? 예. 이 한랭전선 생기고 온난전선 생기고. 이게 동반합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이 옵니다. 근데 이게 차가운 공기가 더 이동 속도가 빨라요. 좀 더 무거워가지고 이게 좀 더 빠른데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찬 공기가 아래 깔리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찬 공기가 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폐색 전선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저기압이 소멸돼서 이제 다시 온대저기압,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이런 게. 요거는 이제 뭐 나왔으니까 그냥 보면 일단 이런 게 이제 온대 저기압인데 온대 저기압이 그냥 요 자리에 있질 않고 우리나라는 편서풍이라고 하는 게 불어. 편서풍. 편서풍이라고 해서 서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요 덩어리들이 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덩어리들이 항상 이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왜냐면 편서풍이라고 하는 게 불어서 그렇고, 그럼 이제 A 지역의 날씨를 보면, 여기가 따뜻한 공기 세력, 이거 조금 이따 할 건데, 지금 여기 그림 있으니까 선생님 먼저 할게요. 따뜻한 공기 세력이 아니구나. 위쪽에 여기가 차가운 공기 세력, 여기 따뜻한 공기 세력, 차가운 공기 세력인데, 지금은 좀 차갑고, 비도 조금 내려요. 그러니까 소나기는 아니더라도, 비가 좀 이슬비 같은 게 내리고 있어.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비가 내리다가 뭐 한 울산 정도 될 것 같은데 비가 내리다가 따뜻해지면서 잠깐 비가 안 내려요. 근데 또 어떻게 돼? 지나가면서 소나기 이렇게 지나간 거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예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기 덩어리가 온대성 저기압이죠.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날씨가 차갑다가 따뜻해졌다가 날씨가 다시 차가워지고 바람의 방향 이런 것도 예보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저기압은 어떻다라고 했냐면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요렇게 불어 들어간다고 했어요. 요렇게. 그 바람이 남동풍이 불다가 나중에 여기 남서풍이 불다가 나중에 북서풍이 분다. 뭐 이렇게 예보를 합니다. 그래서 막 틀리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틀리지도 않아 사실. 사람들이 틀린 것만 기억하니까 막 기상청 똑바로 못한다고 욕하는데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자, 101쪽에 다시 온대 저기압, 우리나라 중위도 지역에서 북쪽에 찬 기단과 남쪽에 따뜻한 기단이 만나. 그러니까 얘가 찬 기단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한랭전선 생기고, 그쵸? 따뜻한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온난전선 생기는 거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온대 저기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온대 저기압이 주로 날씨에 발생하는 거고요. 자, 온대 저기압을 중심으로 남동쪽, 남동쪽에 뭐야? 온난전선이지? 남서쪽에 한랭전선이 발달한다. 응? 자,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 편서풍이라는 거는 원래 위도 30에서 한 60도 사이에서 항상 그 서풍이 불어요. 서쪽에서. 뭐 그런 대기 대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덩어리, 이 공기 덩어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서풍이 불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뭐 B 지역은 지금 날씨가 맑지만 좀 지나면은 요로 이제 한랭전선이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 나중에 소나기 내릴 거다. 이렇게 예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잘 매칭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A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A. B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려봐 이렇게 C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 지역은 온난전선 앞쪽에 있는데 여기가 온난전선이죠. 여기 온난전선. 온난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좀 지속적인 비 그리고 찬 공기 세력에 있기 때문에 춥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바람 방향이야. 바람 방향. 바람 방향은 저기압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를 기억을 좀 하셔야 돼. 여기가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이건 남동풍이에요. 남동풍. 이게 그리세요. 남동풍. 요쪽은 요렇게 부니까 이거는 이제 남서풍. 요건 좀 오버를 해야 되는데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요렇게 불리니까 북서풍이라고 하셔야 돼요. 북서풍.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저기압은 이제 공기가 적으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오거든요. 자, 온난전선 앞쪽에 찬 공기 영향으로 기온이 낮고 층운형 구름 발달하여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되시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는 따뜻한 공기 영향으로 기온이 높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찬 공기 영향으로 기온이 낮고 저근형 구름 발달하여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되시죠? 근데 공기 바람도 가끔 나옵니다. 바람. 여기는 남동풍. 다시 이렇게 자꾸 써야지 공부가 됩니다. 여기는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 자, 이렇게 생기는 저기압을 이제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은 특징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다. 넘기시고요. 그러면 이제 일기도를 보시면, 자, 요런 게 온대저기압이에요. 온대저기압. 이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 온대저기압이에요. 이게. 어느 날 일기도인데요.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랭전선에 있는 구름. 요거 요렇게 있잖아. 여기 한랭전선에 있는 구름. 그쵸? 예. 그럼 지금 여기 우리나라는 그래도 막내 지금. 이해 가시죠? 따뜻하고 요 사이에 있잖아요. 예. 날씨 맑고 따뜻하고. 근데 한 뭐 오후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한랭전선이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겠지. 그래서 소나기 내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 봄철에는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봄철에. 왜냐면 이제 고기압도 지나갔다, 저기압도 지나갔다, 고기압도 지나갔다 이래요. 고기압 지나가면 날씨 맑고, 저기압 지나가면 뭐 비 내리고, 이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지나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니까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봄에는 양쯔강기단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황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봄이랑 가을 둘 다 양쯔강기단의 영향을 받는데 봄은 겨울 다음에 봄이고요. 가을은 여름 다음에 가을이야. 근데 여름에는 아무리 사막이라도 비가 내리거든요. 여름에. 그러니까 가을에는 그렇게 황사나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봄에는 이제 왜냐면 겨울이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다음에 봄에 황사가 더 생기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초여름에는 장마가 생기고
장마가 생길 때는 정체전선이 발달하는 거고요. 아까 잠깐 배웠습니다. 정체전선. 좀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정체전선이지. 정체전선 보이나 이게? 온난전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한랭전선 내려오려고 하고. 이거는 아까 배운 거 뭐야? 이건 온대 저기압이죠. 온대 저기압. 아까 배운 거 온대 저기압. 자, 이런 이제 초여름에 이렇다라는 거, 초여름에. 예. 근데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이게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이게 여기 이렇게 감싸면 이제 엄청 더워지는 거야. 그리고 여름철에는 고기압이 아래쪽에 있고 저기압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남고북저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압의 배치가 남쪽에 고기압이고 북쪽에 저기압이다. 남고북저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동쪽에 고기압, 북서쪽에 저기압인데 그리고 여기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했죠? 이렇게 바람 불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거를 남동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남동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뭐 기상청 사람들 뭐 저거 하던데, 드라마 하던데, 뭐 이런 거 좀 알고 보면은 또 재밌네.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이 붑니다. 가을철에는 이렇게 좀 커다란 고기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 뭐 봄철이랑 비슷하긴 한데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게 이게 빠져나가고, 겨울이 되면 요게 시베리아 기단이죠.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줘요. 근데 이게 커다란 기단이 생기죠. 이렇게 영향을 주죠. 근데 요게 고기압이 서쪽에 있고요. 저기압이 동쪽에 있어서 요런 기압 배치를 서쪽이 고기압, 서고 동저형이다 라고 해요. 겨울철의 기압 배치. 그 다음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는데, 요거는 이제 북서풍이 부는 거죠. 북서풍. 북서 계절풍이 부는 거죠. 북서 계절풍. 자, 여름철에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 때도 있고요. 태풍은 우리나라 근처에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래 태풍은 위도 5도에서 한 25도 그 사이, 그러니까 더운 지역에서 수온이 27도 이상이 되면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만들어지는 거는 그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간다. 이동성 고기압 지나갑니다. 맑은 날씨가 자주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베리아 기단 세력이 강해져서 날씨가 추워지고 서늘해진다. 자,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 영향으로 춥고 건조하다. 우리나라는 북쪽에 고기압, 남동쪽에 저기압이 발달하여 북서 계절풍이 분다.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한파가 나타나고 폭설이 내리기도 한다. 이해 가시죠? 어떤 기압의 지역은 날씨가 맑다. 고기압. 어떤 지역은 구름이 많고 날씨가 흐리다. 저기압. 온대 저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편서풍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철에 북서쪽에 고기압이 발달하고요. 남동쪽에 저기압이 발달해서 북쪽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부니까 북서 계절풍이 붑니다.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 자, 네,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상청 같은데 근무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공무원이라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라 뭐 기상청에 들어간 것도 대단한 건데 뭐 이렇게 인공위성 같은 거 촬영해가지고 이제 구름 사진도 찍고요. 그 다음에 뭐 적외 영상 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게 구름이 높냐 낮냐 아니면 뭐 이런 거 알아보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나와요. 이런 가시 영상은 가시광선이긴 한데 하여튼 요거 차이가 좀 있는데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시고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요런 게 이제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생긴 거야. 온대 저기압이. 자, 여기는 날씨 맑고 여기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비 내리고 차갑고 따뜻하고 차갑고 소나기성 비 내리고 한랭전선이고 온난전선이고 그쵸? 예, 이해가시죠? 자, 뭐 여기 겨울철에 서고 동서형 기압 배치 북서계 돌풍 여름철에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 초여름에는 장마전선 봄에는 뭐 황사나 꽃샘추위 이런 게 나타나고 이동성 저기압 고기압이 자주 지나가서 날씨가 자주 변한다.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지나가므로 날씨가 대체로 맑다. 왜냐면 고기압은 날씨가 맑죠.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108쪽에 뭐 몇 번까지 풀려 있나요? 예? 어디까지 풀려 있어요? 110쪽 9번. 아, 맞네요. 그러면 110쪽에 10번부터 17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해봤나? 해봤나요? 어렵나?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따뜻한 공기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온난전선인 거 아셔야 되고, 자, A 지역보다 B 지역에서 온도가 높다. B가 밑에 깔려 있잖아요. A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A가 더 따뜻한 공기입니다. A가. 틀렸고요. 예. B 지역은 주로 저군형 구름. 이거 층운형 구름인 거 아시죠? 층운형 구름. 1번. 자, 형태를 좀 보셔야 돼요. 차가운 공기가 파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한랭전선이고, 한랭전선 기온은 이렇게 빼죽하게 하셔야 되고요. 층운형 구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 생기고, 이게 전선인데 전선 뒤쪽에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거죠. 예, 전선 뒤쪽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12번 전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랭전선은 온난전선보다 이동속도 빠릅니다. 정체전선은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할 때 생긴다. 이거 왠지 맞아 보이지만 맞네요. 미안해요. 맞아요. 폐색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서 생긴다. 맞고요.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은 폐색전선이 아니라 정체전선입니다. 정체전선. 뭐 되게 오랫동안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체전선이고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고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거고,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주위보다 높으면 돼. 예. 그러니까 원래 1기압보다 높다 이게 정의가 아니라 그냥 주위보다 높으면 돼요. 주위보다 높으면. 고기압 중심부에서 하강기류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실 하강기류가 생겨서 고기압인 거지. 응? 고기압인 거지. 하강기류가 생겨서 고기압인 거지. 맞아. 저기압에서 구름 만들어지는 거 맞고요. 구름이 이제 공기가 상승하면 저기압인데 거기 이제 구름 만들어지는 거죠. 저기압에서 흐린 날씨 맞고요. 자, 북반구의 경우 고기압 중심부의 지상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불어 나가고요. 고기압은 불어 나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네, 시계 방향 불어 나갑니다. 고기압은. 자, 이거는 이제 온대 저기압이야. 이게 온대 저기압이고, 자, 요렇게 났을 때 여기 한랭전선, 온난전선 있어야 되잖아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2번처럼 되겠네요. 2번처럼 찬 공기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한랭전선, 온난전선. A에서 C 중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C다. B네요. B가 따뜻한 공기 세력이죠. 그쵸? B고, 자, A 지역은 저군형 구름이다. 저군형 구름 맞네요. 한랭전선 뒤쪽에 저군형 구름, 온난전선 앞쪽에 층운형 구름 넓은 지역. 자, 니은 맞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슬비가 내린 뒤 기온이 높아질 것이다. 아니죠. 이슬비가 아니라, 이슬비는 지속적인 비 말하는 거고요. 뭐 소나기성 비 내릴 거고, 기온이 낮아질 겁니다. 한랭전선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건 2번이고요. 자, 고기압이 이게 좀 커다란 고기압이 있어. 커다란 고기압. 남고 북저형. 여름철에 일기도 해요. 여름철. 이게 고기압이 지금 북쪽에 있죠? 좀 커다란 고기압이 북쪽에 있죠? 이거 겨울철에 겨울철. 가는 여름철의 대표적인 일기도가 맞고요. 나에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리기도 한다. 겨울철에 그렇죠. 겨울철에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와서 폭설이 내리기도 한다. 서해안에. 가을 때 북서 계절풍 아니죠. 이렇게 바람 부는데 바람은
불어오는 쪽 기준입니다. 그 북서계절풍이 아니라 남동계절풍이고, 바람 이렇게 부는데 이거는 이제 북서계절풍. 불어오는 쪽 기준이에요. 기억되고 4번 되시지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봄철 초여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봄에 이런 이제 이동성 저기압이나 고기압들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봄철에. 이건 초여름에 이게 뭐야? 장마전선이 있는 거야 지금. 패색전선이면서 장마전선. 자, 가을 때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통과한다. 맞아요, 이게. 작은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게 자주 통과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자꾸 변하고요. A는 정체전선 맞죠? 미안, 잘못했다, 미안해. 패색전선 아니고 정체전선이야. 정체전선이고 장마전선. 자, 한여름에 비 세력이 강해져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난다. 맞는데 비가 이게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여름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덮는 거예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날씨가 더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실력 강화까지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쉴게요. 실력 강화 1번부터 8번까지 해보십시오. 아니다, 좀 어려워 보인다. 좀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네. 자, 실력 강화를 좀 해보시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네요.
해볼까요? 볼까요? 자, 일단 따뜻한 물을 약간 넣고, 이거 이제 수증기를 공급을 한 거고요.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아, 그렇구만. 미안. 맞네. 7, 8번만 했으면 됐던 거야? 미안해요. 예. 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예. 온난전선이에요, 온난전선. 요거는 찬 공기가 파고들죠? 예, 이거 한랭전선이고. 이거 틀렸고요. 예. 구름이 생기는 범위는 온난전선은 넓은 지역에 넓은 지역에. 예. 요건 좁은 지역에. 예. 가보다 나에서 대체로 넓다. 틀렸죠? 연직 운동은 이렇게 상승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연직으로 올라가는 거. 가보다 나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죠? 답이 2번이고. 진작 얘기하지. 자,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에 일기도 위성인데 지금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쵸? 구름은 저기압 중심과 전선을 따라 발달한다.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과 전선, 이 전선이 전선, 응? 전선을 따라 발달한다. 현재 남부지방은 중부지방보다 비가 많이 내린다. 별로 안 와요, 사실. 남부지방, 중부지방이 더 많이 오는 거죠. 중부지방이, 그쵸? 그러니까 여기 구름이 많은 거고, 여기 중부지방, 여기 비 오는데 여기죠. 남부지방 별로 안 오죠. 그쵸? 네, 틀렸어. 자, 시간이 지나면 제주도는 점차 맑아지고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아니죠.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한랭전선 뒤쪽에 비가 내릴 거야. 차가울 거야. 응? 네, 틀렸어요. 답은 1번이고요. 물리 부분을 나가야 되나? 조금 애매하네. 나갈까? 시험? 근데 학생 2명이 없어가지고 시험 지금부터는 안 할 거고요. 물리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